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MBC TV 특강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붕이라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좀 어색하고 잘 모르겠고 좀 낯선 단어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호모사피엔스, 호모가요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아주 잘 쓰는 인류, 이 인류가 모든 문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남짓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혁명이냐, 또 뭐가 바뀌고 있고 문명이 바뀌었다는데 그 정말 현상은 뭐고 나한테 정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뭐냐,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혁명의 첫 번째 상징으로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잘 아시죠? 네. 와, 최근에는 작은 것들을 그래서 새로운 신곡을 냈고요. 여러분 이게 벌써 기네스북 기록 3개를 다 깨버렸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1억을 돌파한 비디오가 됐고요. 또 24시간 내에 7,680만 조회수를 기록해서 이것도 압도적으로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 그룹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혁명의 상징이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자라난 생태계가 기존의 생태계와 너무나 달라요. 원래 가수가 정말 크려면요, 방송에 많이 출연해야 되죠.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그럼 돈이 많은 음악회사들이 열심히 광고를 하고 그래서 음반을 팔아서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주죠. 그런데 방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데뷔도 유튜브 했고요. 유튜브 성장하면서 소위 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팬클럽이요, 열심히 응원을 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악의 이 소비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바로 이 혁명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팬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주면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된다. 그럼 그동안 이 어마어마한 뮤직 스타들을 키웠던 방송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방송국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TV 자꾸 덜 보려고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매체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뺏겨버렸으니까요. 이건 어느 한 방송국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이요, 절반으로 줄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 매출이 절반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거제도에 중공업사에 매출이 줄어서 절반의 인원을 이제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 심장부 지상파 방송국에 그게 진짜 위기로 찾아온 겁니다. 그럼 방법 없어요. 그죠?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방송국 어렵다.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 지난 30년간 절대 불가침의 성역이고요. 한번 취업하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방송국 일자리가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방송국에 찾아온 혁명이에요. 그럼 그걸 깨트린 혁명군은 누굴까요? 네, 맞아요. 네 땡땡. 그죠? 매출 다 가져갔죠. 광고비. 또 유 땡땡. 요새는 TV는 전부 또 그걸로 많이 보니까요. 이 기업들이 딸랑 앱 하나 만들어 갖고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절대불가침의 성형 방송국의 매출 절반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혁명의 본질이죠. 자, 그럼 또 하나 엄청나게 강력한 대한민국 철옹성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은행의 통계를 봤더니요,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즉 무인 서비스 처리 비중이 90.5%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창구 처리 비중 9.5%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는 90% 지점 폐쇄해도 운영이 되겠네요. 그죠? 실제로 C모 은행은요, 80% 지점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바로 좋아졌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그럼 따라하고 싶을 겁니다. 최근에 모 은행에서요, 파업을 했어요. 근데 이 파업이요, 너무나 충격을 갖다 줬습니다. 왜?
그 많은 인원이 파업했는데 시스템이 계속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댓글이 이렇게 달렸죠. 어머 죄송해요. 파업하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댓글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없어도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가장 안정된 직장이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걸로 여겼던 은행에 찾아온 혁명입니다. 이거 누가 지금 열심히 혁명군이 들어오고 있나요?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카카 땡땡뱅크 맞죠? 예, 또 송금 서비스 그죠? 이런 앱 달랑 하나 가지고요. 절대 불가침의 또 하나의 성역 은행을 혁명시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 가볼까요? 이번엔 유통입니다. 우리 매일 물건 사잖아요. 그죠? 유통에도 혁명이 왔어요. 네. 미국에 한번 볼까요? 이미 백화점 3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오프라인 스토어 20%도요. 문을 닫았어요. 이유는요? 네, 새로운 공룡 땡땡 때문입니다. 네. 앱 하나 만들어 갖고요. 야, 이걸로 물건 사기 시작해봐. 처음에는 책을 팔더니요. 그 다음엔요. 거의 전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요. 이 혁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땡땡한테는 진짜 100년 만에 절대 불가침의 성형. 여러분, 백화점 망할 거라고 누가 아무도 생각 안 했죠. 백화점을 깨트리는 기회를 잡은 거고요. 시어스라는 125년 전통의 백화점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통에 찾아온 혁명의 두 얼굴이죠. 자, 그럼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요, TV도 보고요, 은행 업무도 보고요, 물건도 사러 다녀요. 여기에 전부 혁명이 왔다면 우리 살갗 깊숙이 혁명이 온 거 맞죠?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걸 바꾼다 그래요. 근데 이 혁명에는 인공지능도 로봇도 아직 일도 개입 안 했어요. 그죠?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이 말하는 혁명은 우리 그거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살갗 깊숙이 찾아온 우리 현실의 혁명은요.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죠. 여러분, 혁명이 온 건 분명한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출발은 우선 원인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혁명의 원인은 명백합니다. 네,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요. 인류는 정말 큰 변화를 겪은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10년 사이에 모든 사람들의 소비 행동이 변화한 탓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통, 금융, 그리고 방송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을 든 인류가 전부 다 소비 행동이 변한 탓에 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네, 방송도 이걸로 보고요. 은행도 이걸로 처리하고 물건도 이걸로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분명한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혹시 방송에서 이렇게 혁신적인 도구고 앞으로 미래의 문명을 바꿀 도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런 방송 보신 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반대 방송은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예, 중독시킨다. 예, 인간성을 파괴한다. 그죠? 가족 관계도 다 깨트린다. 직장에서도 이거 하면서 사람들하고 전부 다 나쁜 관계가 만들어진다. 부작용만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왔습니다. 그죠? 근데 신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나쁘다는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배울까요? 여러분, 통계로 보면 2018년 기준 이제 대한민국 90%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쓰시죠? 네. 전 세계로는요, 지금 올해로 40억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데, 안 좋다는데, 왜 그렇게 쓰죠? 혹시 나는 이래서 쓴다 하시는 분? 네. 네. 세상이 다 연결돼 있고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또 다르신 분. 오, 예. 가장 쉽게는, 두 분 다 정답을 얘기하시지만 가장 쉽게는요, 바로 편리해서입니다. 여러분, 편하다는 거를 좀 생물학적으로 풀어볼까요? 편하다는 건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생존에 유리해서 하는 선택을 그럼 뭐라고 하느냐? 진화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규모의 인류가 한꺼번에 하는 선택을 정말 거대한 진화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만약 진화라면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나쁘다고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요. 이 진화는 계속될 거니까요. 이 얘기는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디지털 문명은 이 진화에 따른다면 무조건 확산되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더욱더 거세게 이 혁명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래는 정해져 있고요. 남은 건요, 우리들의 선택이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바뀌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와우, 이거 정말 100년 만에 기회가 왔는걸?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군들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남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새로운 도전을 즐겁게 이어나가야겠죠?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출발은 원인은 명확히 알았으니 출발은 바로 이 새로운 인류가 도대체 뭘 만들고 있냐 하는 겁니다. 포노 사피엔스, 이 용어는요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요 처음 언급한 용어입니다. 호모 포노 사피엔스, 원래 인간의 생물학적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롭고 슬기로운 인간족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포노를 라틴어로 붙인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면서 변화한 인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인구 90%가 여기에 해당되고 전 세계는 40억이에요. 그런데 레벨은 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속으로 생각하시죠. 레벨 1, 스마트폰을 쓰기는 하지만 특별히 앱을 다운받아 본 적은 없다. 그죠? 그냥 카톡이나 하고 검색이나 하고 이 정도. 자, 그 다음 레벨 5, 적극적으로 앱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앱을 쓰는 사람들 기준은 스마트폰 뱅킹, 은행 업무를 이걸로 해결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 중요하죠. 근데 그걸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그 뜻은 이걸 되게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앱이 나오고 생활에 편리하다면 무조건 잘 쓸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줘봐, 내가 써볼게, 이런 사람들이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0%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이 신문명 좋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문명의 세계적 표준 국가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이. 자, 레벨 10, 최고의 레벨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태어났더니 인터넷에 세상은 연결돼 있고요. 컴퓨터 없이는 친구도 못 만들고 어떻게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라나면서요. 인터넷과 컴퓨터는 당연히 신체의 일부지. 그럼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줬어요. 그랬더니요. 이 모든 세상을 이거 든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 새로운 인류가 만드는 게 바로 지금 말하는 포노 사피엔스, 포노족들의 문명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포노족들이 오로지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만을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은행, 유통, 택시, 호텔 거의 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이미 적어도 30%의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혁명의 본질입니다. 인류가 폰을 든 문명이 편하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과거 30년 동안 잘 유지되던 생태계를 다 버려버리고 옮겨간 거예요. 지금 기존의 기업 입장에서는요, 무려 30% 이상, 심하게는 아까 방송사 보셨죠? 50%의 매출이 날아가 버렸고요. 새로 만드는 기업은요, 세상에 딱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전 세계 30%의 시장이 성장하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하죠. 네. 그래서 이 혁명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준비가 더 철저해야 됩니다. 모든 혁명의 지금 현재의 원인은요, 바로 새로운 인류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문명 교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현상을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냐 하면 항상 새로운 종족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면 거센 혁명적 변화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 시대 역사책에서 다 배우셨죠? 청동기를 쥐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철기가 대륙에서 내려오면 못 견딥니다. 그죠?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늘 이런 교훈이 존재하죠. 그래서 대륙의 새로운 문명이 발생하면요. 어느 종족이든 열심히 그 문명을 배워서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는 한 살아남기 어렵다. 그렇죠? 1차 산업혁명이 그 교훈을 줍니다. 예.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유럽에 완전히 새로운 기계 문명이 등장했죠. 저는 그 종족들을요. 기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계 종족들은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야, 우리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진군을 합니다. 아시아에도 왔죠. 1850년 아시아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과 일본은요. 서로 다른 선택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은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전부 다 이걸 막아내요. 쇄국 정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힘을 가진 종족이 외국에서 왔을 때 우리 민족 지켜야죠. 그래서 막아낸 거예요. 네, 막아낼 수 있다고 사실은 믿은 거죠. 일본은요. 네,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870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면서요. 유럽의 유학파들이 전부 다 이제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그리고 입헌 군주제를 만들고요. 또 전체 신분 제도도 철폐하고 서양과 똑같은 시스템을 갖춰서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1850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쇄국을 했는데 결국은요. 대륙의 문명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죠. 안타깝게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천 년 동안 중국과 조선은요. 아우 일본 쟤들은 섬나라, 이류국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물을 전부 다 전수해 줬으니까 그렇게 볼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때 일본은 서구 대륙에서 새로운 문명의 힘을 받고요. 네, 아시아에서 새로운 국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념할 만하죠. 여러분 혁명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많은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보고도 너희 잘못했으니까 반성을. 맞아요. 그런데 진짜 반성해야 될 건 언제일까요? 1850년. 여러분 그때 우리도 서구 기계 종족처럼 양반이고 뭐고 기득권 다 포기하고 전부 철폐하고 새로운 문명 받아서 일본처럼 강건하게 나가자 그랬다면요. 적어도 100년간 우리 후손들이 피로 그걸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안타깝지만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 똑같은 교훈이 남겨져 있죠. 새로운 문명이 대륙에 등장하면요. 그리고 그 대륙의 문명이 거대한 힘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힘을 길러 그걸 맞추거나 아니면 멸종하거나. 잔인하지만 이게 사피엔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문명은 분명히 새롭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자, 문명의 경쟁터 이제는 시장으로 옮겼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 세계 10대 기업 중에 여러분 무려 7개가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폰을 든 인류만을 표준으로 생각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기업이 차지합니다. 1등 스마트폰을 창조한 기업 어디죠? 땡땡 그죠? 2등 땡땡. 야, 유통의 최고 기업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나 보세요. 매장도 없어요. 직원도 없죠? 데이터로만 거래해요. 예, 물건은요, 물류센터에 로봇이 타고 있대요. 그리고 삥 하고 게임하듯이 물건을 구매하면요. 윙 로봇이 가서 줄 서고 포장 담당 직원이 열심히 포장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 트럭 타고 택배로 우리 집에 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표준이래요. 예. 그럼 포노족 맞죠? 자, 구땡땡, 패땡땡. 예, SNS 가장 유명한 기업들이죠? 여러분, 이 기업들은 명백하게 광고 기업이에요. 매출의 86% 광고, 97% 광고니까요. 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강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겠다. 난 그걸 디자인하자. 그럼 멋진 광고 회사가 될 거야.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류의 자발적인 선택이 어디로 갈지를 명백히 알아서 새로운 모델을 디자인한 기업이 바로 이들입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네. 알땡땡, 알리땡땡, 텐땡땡이 이제 중국의 넘버 1, 2 기업, 아시아의 넘버 1, 2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은요, 50개 이상의 계열사를 갖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특히 금융, 은행,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다 알리땡땡, 텐땡땡 기업의 핵심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업들이 공산당이 키우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란 거냐? 포노족이 표준 문명이니까 너희들이 중국의 문명을 바꿔라. 이렇게 공산당이 응원하면서 외국 기업 들어오는 것도 다 막고 경쟁도 막아주면서 본격적으로 키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젠 중국의 문명 자체를 바꾸는 대표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최고의 소비시장, 미국과 중국의 7개 기업이요. 포노족을 표준으로 했다면 전 세계 문명의 표준이 포노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그럼 대한민국에도 혁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포노사피엔스들이 좋아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줘. 그럼 내가 투자해 줄게. 전 세계 자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투자 안 할까요? 상징적으로도 대부분 다 불법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은 기존의 시스템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기업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영세한 택시기업 망가뜨리는 거 좋으세요? 이 모든 마음이 반영돼서요.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 마음이 반영돼서 입법화되는 거죠. 우버니, 에어비앤비, 포노족이 하는 모든 문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부 규제를 걸고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기존의 기업들, 기존의 시스템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늘 원래 그런 게 정상이죠. 여러분, 포노사피엔스라는 표준 인류를 그래서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우린 사실 스마트폰 문명이 굉장히 부작용 덩어리라고 배워왔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새로운 포노사피엔스라는 인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물론 있죠. 그런데 부작용보다 더 많은 혁신성이 그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스콧 갤로이 교수가 쓴 더라는 책을 보면요. 4개의 기업이 애땡땡, 굿땡땡, 팻땡땡, 아땡땡, 즉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 기업 4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4개를 쓰는 사람이 인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달라지는 게 뭐냐? 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랑 의견이 다르면요. 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손가락에 내리는 겁니다. 궁금이란 거 해결하려면 검색해 그러고요. 검색하면요. 지식 뜨죠? 그럼 저한테 보여주고 다시 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이래서 인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검색하면 이제는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구나가 자기의 상식이 돼버린 거죠. 이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버릇을 갖게 되죠. 좋은 점은 그거고요. 나쁜 점은요. 끊임없이 그걸 보느라고 생각할 시간을 못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도 발생하고요. 여러분 양면이 다 있어요. 부정과 또 긍정이요. 자, 세 번째 팻땡땡은요. SNS의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에는 SNS가 기본이 돼버렸어요. 그죠? 친구를 만나도 톡으로 얘기하고요. 친구 관계도 얼굴 한 번도 못 본 분들도 많아요. 저도 여기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관계로 만난 분들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요. 야, SNS는 인생의 낭비야. 그리고 그거 무슨 관종들이나 하는 것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온라인 관계는 별로야. 진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꼭 그래서 오프라인이 좋다는 거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회식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 뭐 이렇게 만나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진짜요? 아니요. SNS를 통해서 만난 사람, 많은 사람,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용하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건 100%예요. 그걸 계속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아땡땡이 만드는 건요. 이제 인류의 개념에 난 손바닥 위에 쇼핑몰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게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방송을 하네. 근데 저 사람이 소개한 저 선글라스 마음에 든다. 그럼 난 구입해야지. 이런 구매 방식이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인류 표준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 구매 방식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바꿔봐야지 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아닌 사람이 유리할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한민국 상식하고 이렇게 착 배치가 되느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많이 쓰게 하고요. 예, 유튜브니 이런 걸로 많이 공부해라 그러고요. 친구들은 SNS로 많이 견문을 넓혀서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왜? 부작용이 극심하니까요. 청소년들은 중독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들 가르치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수능 볼 때까지는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다. 여러분 그거 맞나요? 그럼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수능을 잘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제가 한번 거꾸로 볼게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면요. 네,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겁니다. 하루에 일일 평균 230번 이상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본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정보를 본다 그러면 그 양 어마어마하겠죠. 자, 두 번째, 친구 관계가 끊겨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뺏어버립니다. 친구 관계도 교우 관계도 다 끊기죠. 아, 그랬더니 이제 부모가 좋아하는 환경이 형성이 됐어요. 쓸데없는 친구 안 사귀고요. 쓸데없는 거 안 돌아다니니까 공부만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시험 공부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죠. 시험 보는 기계가 됩니다. 뇌도요 오로지 암기. 나중에 별 쓸데도 없는데 암기 절대 안 틀게 하고요. 앞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 문제 틀리면 네 인생이 바뀐다. 네. 그리고는 시험 공부하는 기계가 돼요. 모든 건 다 끊고요. 가능하면 방어 기제까지 생기죠. 저런 거 다 우리 엄마가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문명 완전 단절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행히 수능 잘 보면요. 네, 좋은 대학 갑니다. 못 보는 아이들은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수업 시간만 되면 잠자요. 고등학교. 왜? 어른이 하나의 기준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멋지게 입학했어요. 얘는 또 성공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들고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제가 본 애들은 벌써 새로운 세계의 스타가 돼 있어요. 문명의 격차가 너무 커요. 온 커뮤니티에서 소프트웨어는 다 배웠네. 거기서 나는 새로운 뭘 배웠네.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갖고 있고 커뮤니티에 심지어 유튜브 스타가 된 애들도 있어요. 와, 저는 보니까 관람은 너무 깜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제는 자기가 잘하는 거 뭐죠? 시험에 집중합니다.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토익, 토플, 영어 시험, 그리고요 특히 공무원 시험. 여러분 그러니까 노량진에 40만이 모여서 그거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명의 기준은 어른들이 만든 건 시험으로 가자. 시험으로 승부하세요. 여러분 이 친구 그렇게 해서 시험도 잘 보고요. 좋은 대학 좋은 성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명백한 건요. 절대 세계 7대 기업에는 못 가요. 자, 그럼 전통적인 기업에 가면 되겠네요. 은행, 그죠? 제일 보수적이에요. 여러분 90%가 디지털 뱅킹이 됐는데 은행에서 옛날처럼 말 잘 듣는 텔러 뽑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굴 뽑겠어요? 야, 이 포노족의 문명에 따라 디지털 뱅킹의 최고의 기법을 알려주고 그런 새로운 거 알려줘. 그런 신입사원 좀 데려와봐. 이러고 있겠지. 시험 성적 좋은 애 좀 뽑아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회사를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회사 하는데 어떤 친구 필요하세요? 수능 성적 좋은 아이? 아니면 SNS 전략자고요. 새로운 방향 알려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팍팍 쏟아내는 애. 누가 필요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회사에서 안 뽑을 애들을 여러분은 왜 키우세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상식과 대한민국의 현실의 괴리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 가르치는 거 두려워할까요? 어른들이 쓸데없는 짓만 하니까요. 여러분 SNS 통해서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 깊이 파보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의견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모으고 하는 작업 해보셨나요? 안 해봤으니까 애들한테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시작하면요. 애들은 엄마가 아빠가 나의 인생의 거울이에요.
자기들도요, 전부 그거 잘 열심히 하고요. 좋은 길 찾고요. 왜? 혁신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이미 그런 걸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울산과기대를 졸업한 김태용 군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을요, 물리학과를 들어갔어요. 울산과기대를. 그리고는요, 컴퓨터 수업을 듣다가 꽂혔어요. 우와, 이거 너무 재밌다. 나 인생 걸겠어. 그리고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리학과에 들어왔으니 컴퓨터 프로그램 듣기 쉽지 않죠? 걱정 없어요. SNS의 문을 열고요. 전 세계의 교육 과정을 다 들어가서 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요. 오프라인 동아리에서도 만나고요. 원래 다행인 건 소프트웨어 업계는요. 모든 개발한 코드들을 다 공유하고 같이 학습하는 게 이미 표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재학 중에 전국 해커, 화이트 해커라고 기업에서 이제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1등을 해요. 그 팀이. 그리고 야, 우리 세계로 가자.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래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서요. 거기서 또 배웁니다. MIT, 스탠포드 교수가 하는 거 다 배우고요. 거기 나와 있는 소스 코드를 전부 학습하면서 자기 레벨을 올려요. 그런 도중에 이벤트가 하나 터졌죠. 그게 뭐였냐? 바로 알파고입니다. 여러분, 알파고 이세돌이 이겼을 때 전부 충격들 많이 받으셨죠? 그 알파고를요. 이 회사가 구글이 바로 이벤트 끝나자마자 80%의 소스를 공개했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20%는 얄밉게 안 가르쳤어요. 이건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러면서. 그럼 이 개발자 그룹,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 만드는 이 그룹에서는요. 야, 이거 풀어. 난리가 난 겁니다. 김태웅의 능력장계요. 무려 20개의 모듈을 자기가 풀어서 커뮤니티에 공개를 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와우. 누가 그걸 보고 메일을 보냈느냐? 바로 알파고를 만든 회사, 구글 최고 경영 책임자 제프 딘이요. 직접 메일을 보냈어요. 그분 별명이요. AI 업계의 신이랍니다. 나 너랑 일하고 싶다. 와, 여러분, 이 친구 23살 때 받은 메일이에요. 여러분, 딱 19살에 대학 들어가서 23살 때면 세계 최고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혁신의 문이 저렇게 열려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못 갔어요. 군대 때문에. 괜찮아요. 왜? 이거 점수가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 SNS에 딱 대문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제프 딘이 저하고 일하재요. 이건 끝난 겁니다. 공익하면서 계속 실력은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갔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거액을 기부해서요. 이 회사는 오로지 인류의 공영만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런 회사에 취업해서 갔습니다. 첫 연봉은요. 3억 7천만 원. 33만 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식대로 스마트폰 문명은 나빠. 그리고 부작용을 꽉 막아버리자 해서 애를 키우면요. 우리 때의 상식에 맞는 국화빵 같은 인재, 말 잘 듣는 인재, 연봉 3천짜리는 계속 찍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자리는 여러분 지금도 30%가 날아갔어요. 이 10배의 능력을 가진 인재들은요. 못 찍어내요. 왜 또 김태웅 군은 미국으로 갔을까요? 자기 능력에 문명의 표준이 쓰이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아까 언급한 7개 기업에는요. 5,500조의 자본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총을 합하면 2,000조인데요. 5,500조의 자본이 뭐라 그러냐? 표준 문명을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야, 10배 연봉을 줄 테니까 너 우리나라에 와서 좀 바꿔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인재들이 못 살까요? 어른들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지 마. 왜? 지금 택시회사도 망가지면 안 되고 은행도 망가지면 안 되고 방송국도 안 돼. 법으로 다 보호해 줄 거니까 너희들은 아예 그럴 거면 외국으로 나가. 이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명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요. 그때는 진짜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외부 힘에 의한 혁명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량진에서는요. 40만 명이 모여서 시험 공부만 하고 있어요. 중국의 대학생들한테 설문을 하면요. 40%가 진짜 심각하게 창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중관촌이라는 중국 벤처의 본진에는요. 40만 명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전 세계 자본이 그래서 쏟아져 들어가고 있어요. 얘들이 새로운 문명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구나. 여러분, 청년 40만 명이 공시족인 나라, 청년 40만 명이 이미 창업을 한 나라,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어른들이 상식을 깨야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핵심은 뭘까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포노족의 혁명의 핵심은요, 다행히 권력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이동이라 소비자가 왕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미디어 산업 변화를 통해서 그걸 한번 볼게요. 그럼 아까 분명하게 지상파 방송국의 시장이 절반으로 줄었죠. 그걸 가져간 건 유튜브라는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이 새로운 생태계의 특성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방송국들은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엘리트 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엔 이런 방송이 필요해.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스스로 생각을 바꿨죠. 그리고 교육이 그걸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권력이 돼요. 그래서 이 권력이 되면요, 실수도 합니다. 정치 권력, 법 권력하고 힘을 합쳐서 언론 권력이 되면 우리가 이 대중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사실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동시에 이제는 선택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 유튜브니 네이버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글로 몰려갑니다. 결국 시장의 50%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유튜버들이 만드는 생태계가 어떤 건가 볼까요? 여러분, 유튜버 개인 방송 즐겨 보시나요? 네, 이제 많이 봐요. 거기는 누가 왕이냐? 소비자가 왕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캐런이라고 아시죠? 네, 초창기에 아기들의 왕이었던 그런 MC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컸는지를 보면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은 처음에 2014년 1,000만 원 자본금 갖고 40대 CEO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딱 2년 만에 매출 30억을 돌파합니다. 와, 엄청 빠르게 성장하죠? 지금 정기 구독자 수를 보니까 192만 명이에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요거 애기들, 미취학 아동들 방송인데요. 4, 5, 6, 7세 우리나라 인구 조사해봤더니 138만이래요. 191만이면 다 보는 거예요, 100%. 해외 동포 30만이 또 본대요. 또 모르는 사람 30만이 또 본대요. 어떻게 광고를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대부분 광고를 해야 퍼지잖아요. TV 광고 한 적 없죠. 다른 매체 광고도 한 적 없어요. 이거 부모님 권장 방송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퍼뜨렸다고요? 애기들이. 여러분, 4, 5살짜리 애기들이요, 어린이집 가서 대화하면서 퍼뜨린 거예요. 야, 너 어제 캐리 언니가 소개한 그거 봤어? 캐리가 누구야? 난 모르겠는데. 야, 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너 그럼 앞으로 사회생활 진짜 힘들어. 애는 10명이 다 하는데 자기만 모르면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엄마 폰 뺏어서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해서 정기 구독 누르면 돼. 이런 방식으로 192만이 퍼진 겁니다. 여러분, 해외로 퍼진 건 전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결국 이 회사를 살린 건 누구죠? 고객, 그리고 고객의 팬덤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초등학생한테 처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유튜브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답을 알고 있더라고요. 입소문이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팬덤입니다. 내가 봤더니 이건 너무나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 유튜버들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모든 룰은 뭐냐? 사람들이 선택해서 봐주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권력자가 소비자가 됐다는 거죠.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오로지 고객이 진짜 원하는 킬러 콘텐츠를 찾는 것 외에는 절대 방법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볼까요? 이 대도현이라는 친구는요, 되게 오래된 유튜버인데 자기가 이번에 그 신문사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고졸백수였고요. 어릴 때 뭐만 했냐? 게임만 했대요. 그런 애들 많지요. 네. 자기도 인생 낭비 완전히 했대요. 근데 그 게임이 좋았던 이유는요, 그 게임을 최고의 레벨을 깨고 가면 친구들이 막 감탄하고 막 이래주니까 그게 좋아서 인정 욕구를 그렇게 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빌빌 알바만 하다가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비록 어렸을 때는 낭비를 했다고 하지만 난 일하고 싶었고요. 열심히 하고 싶었고요. 성공의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이 친구가 그런 회사에 알바를 취업해서
열심히 능력을 보이니까 정직원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 결국 대기업 정직원까지 됐는데 포기하고 나와서 창업을 하겠다. 그리고는 방송을 합니다. 미천은요. 자기 고등학교 때 일생을 보냈던 게임 방송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보자. 왜? 미국에서 그렇게 이미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180만의 고객을 모아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7년 국세청 소득신고액이 17억이래요. 괜찮죠? 근데 이 친구는요. 오로지 고객이에요. 여러분 이 생태계 어때요? 룰이?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런 얘기해요. 애들이 자꾸 이런 애들 키워주니까 유튜버 된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공부 좀 하게 해라. 여러분 공부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 생태계에서는요. 진짜 매력 있는 킬러 콘텐츠를 키우는 것도 중요해졌어요. 그러니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만 잘했다고 해주지 말고요. 진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 깊이 있게 파는 것. 그게 뭐 곤충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그게 새로운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무엇이 됐든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키우는 애들도 희망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50%의 방송의 생태계가 날아갔다는 거 한번 보세요. 스펙 좋은 사람들만 방송국 가죠? 네, 거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뭔지는 모르지만 또 심지어는 부모가 백 써준 사람들도. 이거 실태잖아요, 애들. 백도 돈도 부모가 잘 사는 것도 다 필요 없고 여기선 정정당당 승부. 그런 생태계에 넣는다는데 나쁘다 할 사람 없죠. 여러분 이게 유통까지 번집니다. 중국에서는요. 이제 개인 방송으로 물건을 팔아요. 여러분 최고로 많이 판 사람들이요. 작년에 장다이라는 사람은 5천억 원치를 팔았대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탑이 5천억 원치를 팔면요. 그리고 500억 수입을 벌면 나도 물건 파는 방송할 거야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 거대한 생태계가 이제 올해 매출 100조를 바라본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정정당당 승부처예요. 그죠? 뭐를 깨는 거죠? 홈쇼핑 TV를요. 이 왕홍들의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걸 왕홍이라고 하는데 왕홍의 방송에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유는 이렇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쇼 호스트들이 TV 홈쇼핑에서 방송하는 거 보고 물건 많이 사요. 근데 그분은 거기 직원이시죠. 그러니 물건이 별로 안 좋아도 이번 회사에서 이건 프로모션 하는 거니까 해. 그럼 하셔야 될 거예요. 왕홍은요. 절대 못해요. 자기가 써보고 별로 안 좋은데 방송 한번 딱 잘못합니다. 이거 저쪽에서 돈 많이 주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방송했다가 불만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요. 망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모든 방송의 왕홍은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따랐던 팔로워들이요. 와 정말 괜찮구나. 인생을 거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생태계는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훨씬 더 거대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 사회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이게 진화하는 이유도요. 이 인류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기관이 그 힘이 줄고 그 힘이 소비자한테 국민한테 온다면 결코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이미 이런 방식으로 생태계는 형성이 됐고요. 중국은요. 이거에 최고 앞서가는 문명이 됐습니다. 그것도 공산당의 지령으로. 여러분 중국은 2012년 우이구르를 전격 실시한 나라입니다. 벌써 7년 됐어요. 그 공산당의 지령이 뭐였던 건지 아세요? 15억 중국 소비자는 오늘부터 택시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 그죠?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쏟아지고요. 그걸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합니다. 유통도 다 바뀌었고요. 중국 시장은 이제 글로벌 전부 다 경쟁력을 잃고 떠나요. 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쪽하고 상식으로 접근하는 쪽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중국은 데이터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노족 문명이 완전히 정착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은 80 먹은 거지 노인이요. QR코드 목걸이로 국어를 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꿈꾸던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글자도 못 읽는 80 먹은 노인이요. 디지털 페이먼트로 자기 생계를 해요. 무화폐 경제의 근간이 갖춰진 거죠. 디지털 경제는 중국이.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한국은 어떻고 있냐. 요새 무인 주문기 나왔죠. 왠지 불쌍한
어르신 사진 하나 걸어놓고 소외된 노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80 먹은 중국 노인은 그럼 어떻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이 많고요. 다 포용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정부도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죠. 저 100% 동의해요. 근데 손잡고 미래로 가야죠. 여러분 디지털 문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손잡고 미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이건 똑같이 부딪힙니다. 아이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어야 할 때, 내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봐야 할 때,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혁명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조라는 새로운 생태계는요 최강이 됐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 두 번째 문명이 필요하다는 팬덤 파워를 BTS가 보여준 또 새로운 컨텐츠들이 보여준 문명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냉정하게 전 세계 데이터로 딱 봤더니요. 대한민국이 이 100년 만에 찾아온 혁명에서 가장 기회가 많은 나라예요. 기술이 앞선 나라도 있고요. 오로지 팬덤만 그 컨텐츠 문명만 앞선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화롭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더 멋지고 우리는 더군다나 평화까지 사랑하는 정말 멋진 미래 세계의 리더 그거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요. 세계의 문명과 같이 맞춘다면 그럼 그 길이 저는 확실히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멋진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